오늘은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시간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은 이제 동아 독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던 글이고요. 이제 갈래로는 중수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수필 중에서도 약간 칼럼처럼 조금은 약간 무게감 있게 쓰여진 글들을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목에서 속도의 강박증, 신체가 뭐 춤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는요, 어떤 현대사회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글을 쓴 필자가 과연 이 속도를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할지를 우리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번 단원 자체가 추론적 읽기 단원이에요. 여러분 추론적 읽기람 하면요, 우리가 독서 교과에서 읽기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 사실적 읽기를 배워요. 사실적 읽기라는 경우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 글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추론적 읽기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제되어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추론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마저 해볼게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속도를 갖는다. 속도란 움직임의 속도고 살아있음의 속도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의 제재가 지금 등장을 했죠. 자, 글의 처음 구간이고요. 중수필이니까 뭐 형식이 엄청 빡빡한 글은 아니겠죠.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를 사는 토끼도, 80년을 사는 인간도, 200년을 사는 황소거북도 평생 쉬는 호흡의 수는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고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느리게 숨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끼는 동작이 빠르고 거북이는 움직임이 느린 것을 보면 그 말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언젠가 이 호흡의 수가 사는 내내 비슷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은 8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뭐 그냥 예시입니다. 뭐 사는 내내 뭐 10억 번의 호흡을 한다 쳐요. 그럼 인간은 80년 동안 10억 번을 하는 거고, 토끼는 8년 동안 10억 번을 하는 거고, 거북이는 200년 동안 10억 번을 하는 거니까 1분당 호흡 수는 토끼가 가장 많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맨눈으로는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함은 꽃 피는 속도와 우리의 지각의 속도 간의 간극 때문이다.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를 갖는다. 지각이나 발걸음보다 생각의 속도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속도라는 거에 지금 행동의 속도, 어떤 것을 깨닫는 지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를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처음 부분에서는 지금 이 필자는 뭐 이제 생물체마다 속도도 다르고, 또 우리가 뭐 행동의 속도, 지각의 속도, 생각의 속도가 모두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봅시다. 속도와 타이밍이란 소제목도 붙어 있네요.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으며 함께 생활할 수도 없다.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이를테면 걸음이 빠른 이가 같이 가는 느린 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며, 앞서간다면 기다려주는 것이다. 느린 이도 평소보다는 빨리 걸으며 속도를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속도와 함께 사는 것을 연결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요.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한다.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리듬이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의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는 각각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한다. 하나의 소리 안에 상이한 속도들이 공존하고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추어 응답하는 것이다.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다.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좀 약간 연쇄적으로 하고 있죠. 함께 사는 것은 속도를 맞춰 사는 거고요. 속도를 맞추는 건 리듬을 맞추는 거래요. 그럼 이런 거죠. 자, 함께
살아가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 그런데 속도를 맞춘다라는 거는 리듬을 맞추는 것이래요. 근데 이 리듬을 맞춘다는 거는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어떤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거래요. 지금 이게 약간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박자와 리듬이 좀 다르다는 거죠. 박자 안에서 리듬은 서로 다른 움직임을 허용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박자와 리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건요. 어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쵸? 속도를 맞추는 것은 우리가 어떤 허용되는 것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서 응답하는 건데 이 응답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변속 능력이라는 소제목입니다.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난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벼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어야 하고 노동자는 벤트 컨베이어 속도의 신체의 속도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은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가 있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다. 즉, 나에게 요구된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되게 작지 않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되게 느긋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빨리빨리를 요구하면은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 간극이 크면 불편함과 불화의 정도가 커지기 쉽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이 요구한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때 특히 그렇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세상의 속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빠름을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미덕인 것만은 아니듯이 그것이 악덕인 것만도 아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다.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속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빠른 건 능력, 느린 건 무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 빠른 건 늦출 수 있지만 느린 건 빨리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이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한다. 심지어 예술도 그런 것 같다. 비르투오소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의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의 인생을 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묘기를 자랑한 서커스에 지나지 않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는 살인 기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빠른 속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 같죠. 한마디로 어떤 필자의 빠른 속도에 대한 우려, 거부감이 드러나는 거죠.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다. 휴식의 속도와 일의 속도, 연인의 속도와 친구의 속도, 성인의 속도와 아기의 속도에 맞추어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바로 변속인데요. 우리가 어떤 다른 속도에 맞춰서 가속 혹은 감속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중요시 여기는 것. 이 변속이다라는 거죠. 자, 속도의 강박증.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이다.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달려가고 있다.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된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 사회가 미친 가속의 체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속도의 자연학,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는 이것이 이제 의무와 강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빨리빨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남으려면은 세상이 요구한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을 말하면서 자본을 말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누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에 사활을 거는 것을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래서 현재 이런 사회를 속도의 강박증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모습인 거죠. 속도의 미덕은 강박, 속도에 사활을 거는 것은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자본의 힘이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인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 시간이란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니까 시간은 돈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자본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자본, 그치? 시간이 자본가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에서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을 비례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한다. 8시간 고용해놓고 1시간을 늘린다면 1시간치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시간이 돈이다. 한마디로 시간은 돈이다라는 게 시간은 매우 귀하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돈이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빠를수록 돈이 된다. 속도가 돈인 것이다. 점점 빨라져가는 벤트 컨베이어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린 모던 타임즈 속 찰리 채플린의 공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영화 속의 어떤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영화 속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전화는 2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하고 자동차는 3년 내지 4년이면 바꿀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 사물의 생존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한다.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며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본다. 여러분, 그 속도감 어떤 속도예요?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미친 속도인 거죠.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속도에 파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파시즘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열광, 맹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에 미쳐있는 열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속도의 파시즘이라 표현을 한 거죠. 그 철학자는 여러분 폴 바렐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자,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든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린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란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자신의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비단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뿔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속도에 대한 강박이. 자, 네, 영혼의 속도. 자신의 속도라는 것이 있을까?
자기 신체의 속도, 자기 영혼의 속도 같은 것이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다기보다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속도라는 말로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자신의 속도라는 건요, 그때그때 필요한 속도로 변속하는 거래요.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비유적 표현인 거죠. 자, 무엇을 비유했나 봤더니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거나 끌려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를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좀 중력은 외부의 힘이잖아요. 외력인 거죠.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 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 얘에게도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지한 듯 멈춰 있는 것은요, 자기의 의지로 속도를 조절하는 예인 거죠.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을 출 수 있다.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내 시간에 눈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이제 나의 어떤 속도를 조금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좀 이탈을 통해서 내가 변속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자신의 속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어떤 자세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편두통을 밀고 가는 일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LP판을 걸어 놓는다. 20분마다 음판을 뒤집으며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의 속도에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그 정지의 시간에 일의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요즘은 시를 일삼아 읽는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LP를 틀어놓거나 그다음 시를 읽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 역시 그걸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황급히 써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서술어로 딱 이렇게 종결형으로 안 끝나니까 조금 여운이 형성되죠.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중수필이고요. 현대사회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빠른 속도만을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연쇄적인 내용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연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거. 여러 가지 비유나 예시의 방법을 통해서 독자의 어떤 이해를 돕는 것들을 좀 친구들이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글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 무슨 내용이야?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